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과 치매와 같이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질병은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비와 생활비 자금까지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대비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암과 치매가 발병을 했을 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플랜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의 강의 특별히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한 자세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유익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 간병비의 생활자금 부담까지 큰 암과 치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수현 전문가님 통해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현입니다. 오늘은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질병이죠. 암, 치매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제일 걱정되는 질병은 암입니다. 왜 암이 제일 걱정이 될까요? 암은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 간병비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좋은 공기를 있는 그런 시골 같은 데서 요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보다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또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집이 아니다 보면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제 요양을 하시다 보면 생활이 또 불편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암이 일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보다는 암이 걸려도 5년이 넘는데도 70%를 완치하는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 이상은 암이 걸려도 완치가 되는 현실인데요. 그러면 제일 두려운 질병은 뭘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입니다. 연령별로 치매 발병 원인이 다른데요. 50세 미만의 경우는 상세불명의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요. 50세 이상에는 72.2%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이나 치매에 대비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20대, 30대 분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을 조절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영양제 복용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0대 이후 80대 분들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물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건강의 관리가 잘 되겠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이 만약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을 위해서 40세 이후 분들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하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걱정인 암을 위해서는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간암부터 자주 걸리는 갑상선암을 보시면은요,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소소하게 걸리는 갑상선암이나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1,000만 원을 넘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물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두려운 질병인 알츠하이머 질병은요, 얼마나 비용을 발생하냐면 보시면은요, 진료비가 가장 많이 높은 게 알츠하이머 치매 병인데요. 평균 진료비가 1,2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입원 일수가 186일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최장 12년에서 15년은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치매에 대비해서 진료비가 가장 높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 치매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인지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 치매가 걸릴 만큼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드라마 보시면은 치매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치매라 하면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 주변에서 치매 환자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살기 위해서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돈을 벌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갖고 있으신 거는 대부분이 집 한 채 아니면 집 2채, 3채로 내 생활 자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주택연금과 전부 임대소득을 치매 비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만약 105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내가 남한테 임대해준 소득으로 45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치매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면 이 비용은 전부 요양원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양원 비용을 따로 준비를 하셨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입에 대한 거는 내 노후 자금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준비를 안 하신다면 요양병원 비용으로 전부 나갈 수 있다는 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장도 준비해야 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내 자녀가 15살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살의 자녀가 이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32,600원입니다. 이 보험을 30년 납입을 하면 45세가 되겠죠. 그러면 원금은 1,0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보장을 계속 받다가 70세 다른 노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얘를 해지해서 쓰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70세 이전엔 보장을 계속 받고 70세 이후에 혹시나 내가 암이나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 계속 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보장 내용입니다. 매달 암이나 치매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렸다 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을 받는 겁니다. 매월 100만 원씩 10년입니다. 그러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내가 이 90세까지 보장받는 기간 내에 혹시나 소외감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2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료는 한 얼마 정도가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세 기준입니다. 20세 남자 기준으로는요 45,000원이고요. 내가 이 보험을 다 완납을 했다 그러면 174.8%의 환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자분, 이게 남자네요. 그리고 여자는 37,700원입니다.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가 치매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급률은 좀 낮습니다. 30대입니다. 30대는 남자는 61,800원이고요. 내가 이 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완납만 하시면 144.1%의 환급률이고요. 여자의 경우는 51,200원입니다. 51,200원 30년 내신 다음에 나중에 납입이 끝나면 적어도 내 노후로 요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찍 준비할수록 환급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나이가 50대다. 그러면 50대 남자분들은 14만 원 정도 당연히 일찍 준비를 못 하셨기 때문에 금액은 높겠죠. 하지만 60%의 환급률이 있기 때문에 보장받다가 보장보다는 노후가 더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입니다. 82.2%의 환급률입니다. 그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장은요, 15세부터 65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장 기간 내에 암이나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먼저 진단을 받으셨다면 매월 100만 원씩을 1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61세 이상 분들은 방부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은 5년간은 확정이기 때문에 만약 일시불로 원하신다면 일시불 금액을 5년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고요. 암이나 치매로 진단받고 아까 앞장에 보셨듯이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5년 이상 생존하시잖아요. 그러면 5년째 생존하셨다. 그러면 남은 기간 5년 이상 더 생활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장은 무해지기 때문에 납입 완료 시에는 환급률이 나이에 따라서 60%, 200%가 넘는 경우고요. 지금 경우는 암이나 중증 치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암, 치매 이외에 내 집에 가족력이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있으시다면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담보를 추가하신다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진단을 받으시면 매월 100만 원씩을 10년 동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장은 비갱신이었지만 이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갱신하고 비갱신 선택해서 자유롭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이 걱정하는 질병, 암, 치매에 대해서 둘 다 갖고 싶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 먼저 걸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생활비가 나한테 갖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4월이 봄이 됐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런 보장 한번 준비하시면은 4월부터는 든든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의 노후에 가장 두려운 질병 두 가지를 꼽자면 이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그리고 최근에 발병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치매입니다. 자, 암과 치매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 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어머님이 따님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한 건데요. 예. 따님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 그래서 기존 보험을 좀 해지를 하고 이 보험이 전부 다 보장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던 보험이고요.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증권을 의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예. 그럼 보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그 보험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그거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에 맞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옷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험증권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SIF 퍼펙트업 통합보험이고요. 여기 그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퍼펙트하고 업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는 통합보험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보면은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가입 연도는 1912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지금서부터 한 7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는 월 한 10만 2천 원 정도 나가시고요. 예. 그 어머님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그 따님인데 지금 96년생이니까 지금 현재 나이로 한 23살 정도 되셨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이 보험 내 보험 바로 알기 하면서 보험 증권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이 수익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기시라든가 입원 장애 시에는 지정이 돼 있지만 사망시 상속인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어머님이라든가 그 가족분한테 사망시 지정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따님께서 뭐 출가를 하신다거나 독립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필요할 경우에 사망시 했던 그 지정인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지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담보에 대해서 좀 제가 보겠는데요. 일단 여기 주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이 많습니다. 뭐 준비금전, 실손, 재치료, 입원 특약, 또 뭐 수술 특약, 뭐 CI, 리빙. 진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목대로 아주 퍼펙트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통합으로 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장에서 보다시피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 어차피 주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을 하면 받는 보험이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준비금 이전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어머님이 가입을 할 때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고 이 보험으로 이제 갈아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준비금 이전이 기존 보험을 갈아타면, 그러니까 해지를 할 경우에는 거기 해지환급금이 나옵니다. 그 해지환급금을 본인이 찾지 않고 이 보험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으로 넘긴 거네요. 네, 그럼 해지환급금이 거의 옆에 보면 108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이 108만 3천 원을 내고 만약에 이분이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885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준비금 이전을 할 때 108만 원을 내고 885만 원의 사망보험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듣기에는 일단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23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 정도 사망을 하실까요? 아직 20대인데 100세 그렇죠. 시대, 120세 시대라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80년 이후에요. 80년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기존에 해지를 하셔서 그 해지환급금을 이전을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에 주보험을 보면은요, 8만 2천 원이에요.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보험료가 8만 2천 원인데 이분이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망보험에 치중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 보험이 옷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사망보험금에 좀 그 보험료가 치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손 종합특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손 보험은 반드시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된 실손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1912년도에 가입을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그때 실손하고 지금 실손하고 좀 많이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예전 실손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실손보다 지금 실손하고 이분이 가입했던 실손 그때 시점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만 가도 1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 아주 큰 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가입했을 때 이거 2012년도에 실손은 제가 보니까 이분은 자기 부담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90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손은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 급여는 10%,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는 10%, 그다음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20%, 또 선택형이라고 해가지고 MRI라든가 비급여 주사, 또 도수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분이 2012년도에 가입을 한 거는 이게 뭐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12년도에는 10만 원만 공제하고 90만 원 돌려받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실손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분은 최저 10만 원서부터 최악 30만 원까지 공제하니까 돌려받는 금액은 9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2012년 실손이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대답을 해주세요. 최근 보험이 확실히 보니까 그렇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갱신 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갱신 주기는 3년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실손은 1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왕이면 갱신 주기가 좀 뒤로 이제 많이 갱신 주기가 짧은 것보다 긴 게 좋겠죠. 이런 면까지도 보면 2012년도에 굉장히 좋은데 일단 손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2012년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2019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100만 원의 의료행위를 발생을 했는데 90만 원을 돌려주는 거 하고 예. 70만 원을 돌려주는 거 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나쁠까요? 당연히 보험회사는 많이 주면 손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해율은 당연히 2019년도 손해율이 더 낮고요. 예. 2012년도 손해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2012년도의 실손은 할증 할인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모든 실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받은 거 하고 그 사람들이 총 청구한 금액을 따져서 그 손해율에 받아서 그거를 가입한 사람의 전부 n분의 1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실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2년간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거는 보험료를 깎아줘요. 그리고 의료행위가 많은 사람은 개인 할증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실손보다 2019년 실손이 훨씬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단정적으로 2012년 옛날 실손이 좋고 지금 실손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의료 행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나이, 예를 들어서 한 10대 전, 예. 그때는 어쨌든 간에 병원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또 50대 이후, 또 예. 그때는 또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옛날 실손이 좋고요. 의료 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현재 있는 실손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성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따님분은 20대이시니까 지금 실손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손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만 좀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중에서 담보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요, 이제 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보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3년 갱신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겠지만 그 납입 기간 중에서 이게 재해장애 특약만 빼놓고 다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3살인데 앞으로 특약이 80세까지 가려면 갱신이 얼마나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뭐 몇 번 하는지도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정도 갱신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수술 특약 앞에 그냥 특약이 아니라 앞에 특정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뭘까요? 한번 보면 일단 암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 비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중증 수술 급여금이 나가요. 그 이제 4대 중증이 뭔가 봤더니 뇌질환, 심질환, 폐질환, 간 최질환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수술하실 경우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런 담보는 괜찮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혈모 수풀 이식 수술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이 나오는데 참고로 하셔야 될 경우는 이거는 수요자는 안 됩니다. 공여자만 됩니다. 내가 받았을 때 공여자만 되는 건 공여자는 제외합니다. 받는 사람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5대 장기 이식 수술할 때도 500만 원이 나온다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면 이제 암 치료 특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암 치료 특약이 여기 이제 그러면 암 진단비도 나오고 암 치료비는 진단비가 나오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보험은요, 제목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봤더니 이거는 암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암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고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해서 입원을 하실 경우에는 암 같은 경우는 3일 초과당 15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뭐 유사암 같은 경우는 6만 원, 또 뭐 다시 통원을 했을 때도 어떠한 비용이 나오고 이런 암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 내지 통원을 했을 때 나오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또 여기 이제 이 보험이 통합보험이라서 CI 보험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CI 보험은 아닙니다. 이제 특약으로 이제 CI 2번 특약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뭔지를 봤더니 중대한 질병 첫 번째 CI가 걸리면 5천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CI가 걸리면 첫 번째 CI 말고 다른 부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대한 암에 걸렸는데 또 다른 부위에 암에 걸리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위,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뭐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했을 경우 또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좀 특이한 게 만약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만약에 생존을 하셨으면 1년 이후에 1,5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아주 좀 특이한 특약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한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빙 케어 특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리빙 케어 하면 굉장히 상당히 좋게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 이거 알고 있어요. 리빙 케어가 보통 붙어 있으면 CI 보험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들어갔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양성 뇌종양이나 경련성 종양, 갑상선암, 중중도 화상일 때 600만 원. 여기 뭐 소외감, 제자리암 받을 때 200만 원, 또 여기 조혈모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바로 생명보험은 제목만 봐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아주 여실히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꼭 체크를 하고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담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옷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봤을 때 일단 지나친 보험료가 사망보험에 집중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보험에 대한 그것에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망보험금을 좀 감액을 해서 감액되는 그 부분만큼 다른 생존담보를 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갱신담보가 너무 많습니다. 뭐 실손 의료비를 비롯해서 다른 많기 때문에 이분이 현재 지금 23살인데 앞으로의 현재 80세 특이한 만기까지 인상되는 거를 생각을 했더니 참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3년 갱신 담보는 좀 비갱신 담보로 좀
가시는 게 어찌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실손 의료비 특약도 그 현재 그 보험 그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분이 보면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게 그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는 돼 있지만 진단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단비는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는 반드시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잘 참고로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실지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실지를 좀 잘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따님을 위해 준비를 해두신 증권이었는데 따님께 적합한 증권인지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젊으신 따님인데 사망보장이 치중이 돼 있어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존 담보에 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했고요. 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이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연락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저희가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그 얼마 전에 예. 다 보장받을 수 다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보험료를 좀 크게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보험료가 이제 너무 비싸고. 예. 제가 이제 정년도 사실 얼마 안 남아서 수입이 없어지면 이제 큰 금액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데 사실 이제 가족력은 있어요. 가족력 언니가 이제 갔던 건 아니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이 안 서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올해는 쉬운이에요. 네, 올해 쉰이시고요. 자, 아프시거나 특별히 뭐 병력 있으실까요? 자, 언니분이 언니분이 갑상선암 말고는요? 네,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괜찮으실 것 같나요? 아,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막 이렇게까지 비싸게 안 내더라고요. 제가 보험료 한 50만 원 정도씩 내고 있는데. 네, 많이 내시네요. 예.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올해 신대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뉴 건강플러스를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일부 특약은 3년 갱신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50만 원이고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다 보장이 된다고 해서 비싼 증권을 준비해 놨는데 이게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가족력도 있으신 분인데요. 신경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보험료를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하시겠어요. 네, 조금이 아니라 이제 많이 비싼. 네, 그러시죠. 네.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 10년 정도, 예. 아, 60에 은퇴를 하시게 되시는데, 보험료가 50만 원인데, 납입을 보니까 뭐 20년 납입 이렇게 돼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납입하실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보험 안에서 이제 너무 과하다 싶은 것들을 좀 빼는 방법. 그리고 보장이 잘 되어 있나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조금 가입을 하시고 요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안 되겠다. 새로 그냥 가입하시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근데 어느 게 시청자님한테 적합한지 증권을 먼저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안내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네, 보험은 삼성화재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고 월 50만 원에 납부는 20년을 납입하시고 일부 3년 갱신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보장 기간은 100살까지
보장 받으시게 돼 있어요. 네,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질병 사망으로 5천만 원,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뇌출혈이 3천만 원, 뇌졸중이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이 5천만 원, 이렇게 주요 3대 질환에 대해서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지원급이라 그래서 1, 2급 중증 이상의 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금으로 3천만 원을 받게 돼 있으세요.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보장도 좀 크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안에 들여다볼 텐데, 제가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보여요. 예. 네, 단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우려하셨고 걱정되시는 보험료가 정말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왜 비싼가 안에 내용을 봤더니 적립보험료가 15만 7천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시청자님, 이 적립보험료 만기에 환급된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적립보험료를 넣으신 거 맞으시죠?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여튼 하여튼간에 50만 원, 그때 이제 가입할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예. 네. 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보시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받는데 돌려받는 보험료인데,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은행 이자, 보험회사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생각나시나요? 한 12%도 됐다, 9%도 됐다, 7%도 됐다. 예. 네,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보험회사 이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보험회사 이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적립보험료가 현재 이율로 갔을 때 지금 2018년 11월에 가셨는데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이율로 갔을 때 만기에 100% 환급이 되는 게 아니고 100살에 봤을 때, 만기 100살이니까 100살에 봤을 때 한 7, 80% 정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자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최저보증 이율로 간다고 했을 때는 20, 30%밖에 환급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필요 없는 돈을 납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비싼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을 보면 보니까 암진단비가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그중에 2천만 원은 3년마다 갱신돼서 계속 살아 계시는 동안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지금 나이가 50세시잖아요. 근데 80세까지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10번 정도 갱신을 맞이하시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실 거고, 내가 만약에 평균 수명 이상으로 100살 사신다 그럼 100살까지 보험료를 쭉 납입하셔야 돼요. 지금 보험료도 비싸고 앞으로 납입할 기간 20년도 긴데 100살까지 80세까지 납입하셔야 된다면 그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수술비, 5대 기간 질병 수술비의 관열이 2,100만 원이고요. 비관열 수술을 했을 때 200만 원이에요. 시청자님 혹시 관열이 어떤 수술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네, 어렵죠. 관열은 어떤 수술이냐면 심각해요. 그래서 째서 째서 열어서 수술을 하시는 걸 관열 수술이라고 해요. 근데 비관열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째는 거 말고 현미경이나 이런 로봇 수술, 카펜터 수술 이런 요새 신의료 기술로 해서 간단하게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로봇이 대신 수술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째는 수술까지 가지를 않아요. 아주 크게 수술하는 경우까지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을 거의 많이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2,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얘는 말장난인 거죠. 2,100만 원 받으실 일은 별로 없고요. 2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이 보험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보험으로 보여서 뭐를 정리하고 뭘 빼고 해도 보험료가 30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보여서, 그리고 또 언니가 갑상선암이라고 하셨는데 갑상선암 진단비는 1,000만 원 좀 작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해지를 하시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렇지만 또 다행인 게 납입하신 지가 몇 달 안 되셨어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보험을 또 이제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좋은 보험을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D손해보험사에 보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있어요.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이냐면 내가 납입하는 동안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드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납입이 끝난 후에도 해지 환급금을 아주 적게 한 30~40%만 드리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보험 가입하셨던 보험보다 보험료가 30에서 40% 정도 훨씬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납입은 20년 동안 하시고 보장은 100살까지 쭉 받으세요. 갱신 없으시고요. 근데 보험료 중요하잖아요. 보험료는 18만 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암 쪽으로 보완을 조금 많이 해드렸어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고 우려하셨던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사암이 갑상선암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3천만 원 받으시게 해드렸고 요새 암은 계속 해서 뭐 사망하시는 게 아니고 재발을 한다거나 전이를 하다거나 새로 생기잖아요. 첫 번째 암이 걸리고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봤을 때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또 드리는 이런 쪽으로 암으로 특화된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끔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전에 뇌출혈 가입이 돼 있고 급성 심근경색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500만 원씩 받으시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또 추가로 2천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복층으로 설계돼서 보장 범위가 넓으실 거예요. 그리고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는 수술비로 인해서 보장을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장은 여기까지 잘 되어 있고요. 보험료 납입을 하시는데 보시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사시면서 이제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아마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살면서 노후에 생활비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준비가 돼 있다면 좋겠죠. 돈은 사실 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좀 따로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년 퇴직하시기 전에 한 30만 원 정도씩 연금을 변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조금 가미한 변액연금을 30만 원 정도 가입하시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장 중요했던 거 보험료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보장하고 저축을 분리해서 가입하시길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갱신형 없앴고 암 쪽으로 보완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술비 성인병 보장 폭도 확대해드렸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시면 내가 살면서 노후에도 그렇고 아프실 때 보완도 잘 돼 있고 노후에 대한 생활비 걱정도 덜어드리는 이런 분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50만 원이나 내고 계셨는데 이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준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년을 얼마 앞두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변액연금보험 따로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라고 좀 저렴하게 보장은 좀 꽉 채워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는데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84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님의 실손 의료비 보험료가 너무 올라 걱정입니다. 다른 대안 있을까요? 자, 김성곤 전문가님, 어머님의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비가 너무 부담이래요. 아마 그 실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시면 아마 60대가 넘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60대가 넘어가면은 인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가 100세 보장이라고 해도 모든 비용을 보장을 하는 어떤 그런 담보지만 시간이 가면 그 의료비 부담,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돼서 유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보험을 준비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밑바탕은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비라든가 다른 기타를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실손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3대 진단비 같은 게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진단비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사실 또 그거를 또 준비하시려고 하면 또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차선책으로 일단 수술비 보험을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질환, 심장 수술 같은 경우도 다 그 수술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최상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보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의 대안으로 한 70에서 한 80%는 수술비 보험을 만약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걸로 좀 대안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이라도 경제 능력이 되신다면 진단비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실손 의료비에 나중에 너무 몰랐을 때 또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고 경제력이 없었을 때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60대 이후에 부담되는 실비 인상 때문에 걱정이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에는 차선책으로 수술비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090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4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암보험 가입했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 참 가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면책 기간에 해당돼서 보험금이 나가지 않은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면책 기간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어느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드리지 않는 기간을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대부분 면책 기간이 90일인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90일 지나서 검진을 받으셨던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어떤 보험은 면책 기간이 1년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면책 기간이 1년인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같은 3천만 원을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보험은 3만 원, 어떤 보험은 5만 원, 어떤 보험은 7만 원, 다 틀리잖아요. 예. 근데 보험에는 다 금액을 정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여러 군데 회사에서 견적서를 좀 뽑아보시고 한 서너 군데에서 이렇게 보험 내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면책 기간도 걸리고 뭐 어떤 암은 소외감을 빠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길 좀 권유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했다고 무조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면책 기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92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일반 보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김성문 전문가님,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무해지, 저해지, 해지를 안 한다, 또 해지를 조금 한다. 이거는 이제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했을 경우에 해지한금이 있느냐 아니면 적게 주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해지하시면 해지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한금이 하나도 없는 게 무해지고요. 예. 또 일부만 주는 게 저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보험은 보장을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무해지를 선택하라 함으로써 그 보험사는 좀 안정적인 보험료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 한 20에서 30%가 좀 저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중간에 해지율이에요. 지금 현재 2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만기까지 해지 않고 갖고 가는 게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아 이게 싸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를 못할 경우는 해지한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지금 그 유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무해지나 저해지를 선택을 하실 때는 나는 절대로 해지를 안 한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신다고 하면 무해지나 저해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것도 힘드네 이러면 중간에 해지한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참고로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무해지, 저해지 보험 잘 알고 현명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2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 플랜 12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